영숙 씨는 환갑을 넘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두 아들의 끊임없는 경제적 도움 요청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30대 후반으로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사 후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영숙 씨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이번에 투자금만 조금 더 있으면 사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처음에는 성훈의 간절한 부탁에 영숙 씨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성훈이가 열심히 하니까 이번엔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몇 번이나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며 돈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우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이 부모님의 도움을 자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 형한테는 그렇게 자주 돈을 빌려주시면서 저는 뭐예요? 형만 자식이에요. 저도 집 사려면 돈 필요해요. 형한테 그렇게 퍼주시기만 할 거면 차라리 형이 갚을 때까지 저한테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영숙 씨는 두 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훈을 도와주면 정우가 서운해하고 정우의 부탁을 들어주면 성훈이 왜 나한테는 더 이상 안 도와주냐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두 아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요. 또 이 얘기하게 해서 미안한데 이번엔 꼭 필요해요. 성훈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 영숙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한테는 몇 번이나 빌려줬잖아요. 이번엔 제가 필요하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정우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아들 성우는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주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사업만 잘 되면 엄마 아빠한테 더는 손 안 벌릴게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성우는 약속하듯 말했지만 영숙 씨는 이런 부탁을 몇 번째 듣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몇 번 지원을 해주었지만 성훈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금액이 필요해요. 그래야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면 제 미래는 없다고요. 성훈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정우는 형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볼 때마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형은 또 돈 빌려간대요. 이번엔 얼마 빌려줘요? 그렇게 자꾸 도와주면 형은 절대 독립 못해요. 형만 자식이에요. 저는 집 장만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왜 형한테만 그렇게 관대하세요? 정우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부모님이 형에게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큰아들 성훈과 둘째 정우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던 영숙 씨였지만 최근 들어 두 아들과의 관계에서 묘한 불편함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두 아들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형,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릴 거야? 이제 그만하지. 정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니까 이런 걱정 안 하겠지. 난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알아? 성우는 언성을 높이며 맞받아쳤습니다. 두 아들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고 영숙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게 맞을까? 이대로 두면 두 아들 사이의 관계도 더 나빠지겠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영숙 씨는 자신이 한쪽의 요청을 들어줄 때마다 다른 한쪽과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그 요구들이 부모와 형제 사이의 벽을 더 두껍게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 같았는데 이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은 없을까? 두 아들과의 관계는 어느새 의존과 갈등의 연속이 되었고 영숙 씨는 더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도와줘도 될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그녀는 두 아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독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태도를 바꿔야 할 때야.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두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늘은 영숙 씨가 두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며 배운 3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찾아보세요. 해결책은 바로 세척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르는 척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해결사가 되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태도입니다. 큰아들 성훈의 지속적인 금전 요청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이 모르는 척하는 지혜입니다. 성훈은 다시 한번 영숙 씨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투자만 성공하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엄마가 도와줘야 해요. 과거의 영숙 씨였다면 바로 돈을 빌려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훈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 그런데 이번엔 엄마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구나.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는 내가 이 상황도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처음에는 성훈이 당황하며 엄마, 지금은 제 힘으로 못해요. 라고 반응했지만 영숙 씨는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며칠 후 성훈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다른 자금원을 찾아보고 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영숙 씨의 모르는 척은 성훈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못 본 척입니다. 이는 자녀의 불만이나 갈등을 일일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 아들 정우의 형에 대한 불만과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 태도에 못 본 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우는 성훈의 반복적인 금전 요청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 형은 또 돈을 빌려갔다면서요? 형만 아들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죠? 과거의 영숙 씨는 정우의 불만에 대해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 본 척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영숙 씨는 정우의 말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입장이 이해돼. 그런데 너도 성인이니 내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형이 어떻게 하든 너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돼. 정우는 처음에는 영숙 씨의 태도에 불만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형의 행동에 불필요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제적인 목표를 이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숙 씨의 못 본 척, 은정우가 형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없는 척입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없는 척을 함으로써 자녀의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두 아들의 금전적 의존을 끊기 위해
없는 척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성우는 또다시 부모님께 자금을 요청하며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도와주셔야 해요. 제가 혼자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영숙 씨는 결연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성훈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상 없어.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해.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어.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도 이제 모자란 지경이야. 성우는 처음엔 화를 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동안은 왜 도와줬는데요?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영숙 씨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영숙 씨의 없는 척은 성훈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모르는 척, 못 본 척, 없는 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통해 두 아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문제를 더 주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정우는 형과 비교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두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 그들이 성숙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두 아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척은 단순히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위한 배려 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두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오히려 자녀들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용기를 내어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이야. 지금은 아프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야.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도와주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독립을 돕는 데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더 큰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문제에서 조금 물러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오랜 시간 헌신하며 달려온 삶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졌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는 일이야말로 부모로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지금이야말로 떠날 때입니다. 혼자서든 배우자와 함께든 떠나는 그 길 위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내면을 충전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민과 희생을 해왔는지 그 감정의 무게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갈등과 혼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기에 지금의 지친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이 곧 자식들에게도 건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해오신 사랑과 헌신은 이미 충분하고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자식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믿는다 라는 말을 전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들은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즐겨보세요. 예쁜 옷을 하나 사거나 근사한 식사를 하며 스스로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삶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을 대접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부모라는 자리는 늘 고민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늘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은 자식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자식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 밝고 따뜻하게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정말 잘해왔어.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